자, 이번 시간에 기술적 분석은 스토캐스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확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또 기술적 분석 중에 보조 지표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분도 조지 레인이라고 왠지 저는 있잖아요. 그 스토캐스틱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생각이 나요. 일기예보. 이 일기예보도 요즘은 이제 확률로 하잖아요. 확률.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확률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인생이 부침이 있잖아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런 부침이 있단 말이죠. 떨어지기만 한다고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인생이 떨어지면요. 다시 또 올라올 기회가 생기고요. 또 계속 하늘을 치솟고 오를 것 같지만 또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0에서 100까지 놓고 확률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있지? 지나치게 높은데, 지나치게 낮은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스토캐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정 기간 중에 주가가 움직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의 당일의 종가가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일정 기간 중에 움직이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확률의 개념으로서 지나치게 높다, 지나치게 낮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에서 100까지 값을 갖는데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100에 근접할 거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0의 값에 근접해지겠죠. 자,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당일 주가가 최근 가격 변동법 중에서 최고가에 가까울 것, 즉 이 값이 스토캐스틱의 값이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 최근의 가격이 최근 가격 변동폭에서 위쪽에 있는 거고 반대로 하락일 때는 그렇죠. 가격 변동폭 안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럴 때 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식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새로운 지표를 물론 개발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산식이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둘을 구별하는데 일단 fast가 있고 slow가 있습니다. 자, 말 자체도 느끼겠지만 fast라는 건 빨리 변한다는 거고요. slow라는 거는 천천히 변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천히 변한다는 건 뭐죠? 평균 값들을 낸 거나 그렇죠? 많이 묶어서 하게 되면 그때그때의 움직임의 진폭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 완만하게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fast K라는 게 있고 slow가 있구나. 일반적으로 D인데 요 값을 K는 좀 빠르고 D는 이동평균 값을 구했으니까 좀 느리고 완만하구나. 요 정도 감만 잡으시고 산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ast K라는 게 있는데요. 당일 종가에서 최근 일 중 일반적으로 5일을 좀 많이 써요. 5일을 많이 쓰는데 5일 중 장중 최저가 그 값에다가 나누는 거죠. 장중 최고가에서 최근 N일 중 장중 최저가 값을 곱해서 확률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한 게 fast K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ast D가 있습니다. 이거는 slow K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slow K나 fast K 좀 복잡해진데 slow K는 fast D와 같은 건데요. 자, 보시면 당일 종가에서 최저가의 3일 이동평균. 자, 이동평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뭐죠? 이동평균을 한다는 것은 세 값을 뭉뚱그려서 평균화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더 완만하고 뭉뚱그려지겠죠. 진폭이 날카롭지 않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slow란 말이 붙었어요. slow란 말이 썼으면 이동평균인데 그 값에 또 이동평균한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ast K와 fast D가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slow K와 같은데 slow K와 slow D 그렇죠? 슬로우 K 값을 또 이동평균한 거죠. 그게 슬로우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뭐죠? 3일 이동 평균한 값으로 나누어서 슬로우 값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움직이는 값에 3일 이동 평균한 값을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는구나. 그래서 산식은요,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죠. 자, 그래서 지표를 해석할 때 보시면요, 100에서 0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20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낮구나. 지나치게 많이 매도하였구나. 투자자들이. 만약 80 위에 있다는 것은 80%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나치게 과잉 매수를 하고 있구나. 과매수 구간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구나. 20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언젠간 다시 올라오겠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의 어떤 해석, 포인트로 삼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K가 좀 더 느리게 움직이는 3일 평균이잖아요. 3일간의 평균. 그러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는 D를 상향 돌파하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 크로스라고. 그렇죠? 그래서 짧은 게 긴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렇죠? 긴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짧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걸 저는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짧은 게 좀 긴 것을 상향 돌파하면 뭐 한다? 매수. 반대겠죠. 완만하게 움직이는 평균화된 선 D선을 K가 뚫고 내려오네, 하향 돌파한다. 그럼 뭐예요? 그때는 매도하자. 데드 크로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자, 디비전스라고도 하고 다이버전스라고도 하죠. 주가는 오르는데 이 값이, 스토캐스틱 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추세가 앞으로 떨어질 모양이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값이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 추세가 이제 상승 반전, 즉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과 스토캐스틱 값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추세가 바뀔 모양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한번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HTS 화면에서 이렇게 차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르는 거죠. 스토캐스틱을 골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이게 5일짜리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세세하게 식을 바꾸시는 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고 보고, 우리들은 주어진 그 값으로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롤링을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건 이제 대한항공 주가네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밑에 내려오는 거죠. 자, 20 아래에 있으면 어때요?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값이 8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데 있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고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대가 저점이구나. 이렇게. 왜? 20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실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20 아래에서 올라올 때 사고, 그렇죠? 100에 들어갈 때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거를 25에서 75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좁게 보는 거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에 따라 조금씩 틀린 거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은 이제 좀 더 밑에 잡거나 그렇겠네요. 좀 더 위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매매를 하려면 25, 75 잡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나오는 이 과매도 구간에서 샀다가 빨간색이 나오는 과매수 구간에서 파는 전략.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스를 응용하는 전략도 있겠습니다. 크로스를 응용한다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골든 크로스는 뭐예요? 짧은 만기를 가진 선이 긴 만기를 가진 선을 뚫고 올라올 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매수 타임으로 잡는데, 자,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K 값이 아무래도 빨리 움직이고 D 값이 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5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K 값이 이 D 값을 뚫고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이때 매수에 들어갔다가요. 자, 이게 다시 뚫고 내려오는 이 시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죠.
이때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고점에서는 매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던질 때가 되었구나. 왜냐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쉽지 않은데 자, 이런 보조 지표들을 띄워놓고 매매에 참고하시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럼 어때요? 내가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 호재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이거는 참고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고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복잡한 산식을 좀 거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심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투자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한 결과들이 주가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조 지표를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우리가 이제 패스트와 슬로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슬로우 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패스트를 쓰게 되면 패스트 K와 패스트 D를 쓰게 되면 지나치 신호가 자주 나와요. 매매 신호가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우리가 매매할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로우로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 스토캐스틱을 쓸 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보시면 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쭉 나오죠. 주가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거 하이트 진로 주가네요. 하이트 진로. 이게 그걸 테슬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차미슬과 그 테라를 이렇게 함께 폭탄주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이제 참 맛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가가 몰랐네.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왜 오르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야. 주가가 왜 떨어졌어요? 팔려는 사람이 파는 매도 세력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설명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라라는 맥주가 있었는데 그 맥주의 매출액이 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이 추세에 있을 때는 이 스토캐스틱을 쓰다 보면요. 자, 이 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는 건 좋은데 여기서 고점이라고 바로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매도를 했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벌긴 벌었죠. 자, 근데 팔고 나니까 어때요? 더 달리죠. 그러면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번 건 번 건데 남들이 더 벌면 굉장히 열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 매매일 때는 스토캐스틱은 신호가 좀 빠르게 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이게 사고 팔고 신호가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버릴 때는 스토캐스틱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